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정책론 제11장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의 개념.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내용. 세 번째, 외국의 건강보험. 네 번째, 권리구조와 민간보험 등 관련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건강보험의 개념과 도입, 그리고 재원 조달 방식, 사회보험 방식인지, 그 다음 국민건강보험 방식, 그 다음에 국민보건 서비스 방식이 있고요. 제도별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의, 첫 번째로 개념을 알아보면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 수납 등의 방법으로 평소에 기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국민에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77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 정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 등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향상하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 제도입니다. 본 제도의 그 중요한 원칙으로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본인이 부담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혼재 부담의 원칙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할 경우 질병 위험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상호간 위험 분담 및 의료비 공동 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가입이 강제되며요. 보험료 납부가 의무화되는 그러한 원칙을 강제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민간보험은 보장의 범위나 질병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데 반해서 사회보험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 수준 등 보험료 부담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부담 능력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과 계약 내용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보장되지만 사회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 수준에 관계없이 관계 법규에 따라 균등하게 그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균등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그 목적을 한번 알아보면요. 국민건강보험법은 사회보험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 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 제도인 것입니다. 이는 종래의 질병의 방지라는 소극적 방식을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 그리고 예방,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 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험이라는 기술 원리를 통해서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집단화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각 개인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개별 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 발생 시 가계에 지어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의 의료 비용을 사회 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책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의료보험은 상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또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반면에 국민건강보험은 진료비 보장, 질병 치료는 포함되고 그리고 포함된가 물론 그 건강진단이나 재활 및 예방 범위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이 단절되거나 낮아서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라는 형태로 제공되는 공공부조의 일종인 그 의료급여와는 좀 다르다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적에 이어서 특성을 알아보면 첫 번째,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납부, 단기보험,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사보험은 임의보험인데 반하여 사회보험은 강제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자격이 정하여진 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을 당연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의 적용을 할 경우에는 질병 위험이 큰 사람들만 가입하게 돼서 보험 운영이 어렵고 불가능하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험 분산을 통해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라고 한다면은 부담한 보험료의 과소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요양급여를 받습니다. 보험료는 소득 등 부담 능력에 따라서 차등 부담하는 반면에 요양급여는 기여한 보험료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납부. 차등 납부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형평성을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부담함에 있어서 소득 및 부담 능력에 따라 그 차등 부과하는데요. 사보험에서는 급여의 내용이나 위험의 정도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급여 내용에 관계없이 부담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단기보험 형태인데요. 건강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질병, 부상, 분만 등을 보험사고로 취급하기 때문에 1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보험료 수입, 진료비 지급 등 정책 계산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은 단기보험에 해당하고 연금보험은 장기보험에 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 수익자 부담 형태인데요. 사회보험은 보험 재정의 조달을 위해 반드시 보험 대상자의 일정한 기여를 전제로 하는데요. 건강보험도 사회보험이므로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부담 능력에 따라 공평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역사, 뭐 추진 경과라고도 하고 역사라고도 하죠. 그리고 뭐 저기 그 우리나라 그 건강보험제도가 1960년대 초에 논의가 시작되어 약 40년간 그 급격한 사회 변동을 겪으면서 형성 변화되어 왔다는 점을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1963년 12월에 그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 77년에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의료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9년에 공무원인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이 확대 시행되었고요. 81년에 1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의료보험이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이렇게 뭐 88년, 89년, 그 다음에 97년에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88년에 농어촌 지역의료보험,
88년에 같은 해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의료보험 확대 시행, 그 다음에 89년에 도시 지역의료보험 확대, 97년도에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에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을 통합해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출범하였고요. 99년 2월 달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직장가입자가 편입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역사를 좀 알아봤고요. 그 내용을 좀 알아보면은요. 그 적용 대상에 있어서는 그 건강보험 제도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와 건강보험료 부담 의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법정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건강보험 취득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며 자격 유지 기간 동안 발생된 그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직장 건강보험 대상자, 지역 건강보험 대상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인 건강보험 대상자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직장건강보험은 건강보험법에 의해 일반 사업장의 근로자 및 부양가족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지역건강보험 대상자는 건강보험법에 의거하여 농민이나 어민, 영세상인 등 자영업자인 지역주민을 적용 대상으로 하며 직장건강보험 및 공교육 건강보험의 수혜자와 의료보호 대상자 등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그 건강보험은 공무원 및 사립교원 교직원 건강보험법에 의해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그 부양가족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수급권자를 제외한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 가입자의 종류와 대상에 앞서서 국민건강보험제도 그 관련해서 그 정책 방식이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 사회건강보험, 국가보건서비스로 그 정책 방식을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건강보험 정책 방식은 국민건강보험은 그 사회연대를 기반으로 보험 원리를 도입한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전 체계입니다. 하지만 다수 보험 조직을 통해서 운영하는 전통적인 사회보험 방식과는 달리 단일 보험 조직이 국가 전체의 건강보험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사회보험 방식을 취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단일한 보험 조직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가 한국이나 대만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사회건강보험 방식, 정책 방식인데요. 사회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의료보장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일종의 사회보험 방식입니다. 보험 조직이 보험료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인데요. 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조직을 통한 자치적 운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사회보험 방식을 취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로 조합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는 독일이나 프랑스입니다. 그 다음에 NH 방식이라고 해서 국가보건서비스 정책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국민의 의료 문제는 국가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해서 국가가 직접적으로 의료를 관장하는 유형입니다.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국가는 영국과 스웨덴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추진체계를 보면은 보건복지부와 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등이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에는 건강보험 관련 정보 교환을 하며 보건복지부가 정책 결정자로서 공단에 지시를 하는 입장에 있고요. 보험가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관계입니다. 보험가입자와 의료기관 간에는 본인 부담을 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지급하는 관계가 됩니다.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에는 급여를 청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심사평가 등을 통해 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공단에서는 급여를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된다는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 유형은 크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현물급여에는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 있고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장애인 보장국 급여비, 임신 출산 의료비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급여 유형에 앞서 가입자의 종류와 대상을 보면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과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누어지며 직장가입자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를 말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는데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등 부양 요건에 충족하는 자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자입니다. 자격 취득에 있어서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자격 변동은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직장 가입자의 사용자가 직장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지역 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지역 가입자의 세대주가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의해 자격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격 상실에 대해서는 사망한 날이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다음 날,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의료보험 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의 경우에 해당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자격 득실의 확인에 있어서는 가입자 자격의 취득 변동, 상실,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 변동의 및 상실의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종류로는 아까 현물급여가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 있고 현금급여는 요양비, 장애인 보장국 급여비, 임신 출산 진료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험급여의 종류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 분만, 사망 등을 당하였을 때 의료 서비스, 즉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받는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양급여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험자가 요양기관을 통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는 요양급여가 원칙입니다. 요양급여는
의료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검진인데요. 보험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건강검진의 실시 대상자는 직장 가입자에 한하여 건강검진은 요양급여와 마찬가지로 현물급여이며 법정급여입니다. 또한 보험자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기타 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1988년도에 직장 피부양자 건강검진을 시행하였고요. 1990년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피보험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으며 1995년에는 지역주와 피보험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및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및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급여인 요양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요양을 받을 경우에는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양비로서 지급하는데요. 이는 의료보험에 있어서 가입자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지정된 요양기관을 통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으나 즉시 진료를 받지 않으면 신체 또는 생명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지정된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금급여로 요양비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수급자에게 주어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는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등록한 장애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장구 비용을 제공하는 급여 유형입니다. 보장구 중에 의지, 보조기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의지, 보조기 기사가 제조, 수리한 것이어야 하고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것이어야 하며 자세보조 연구는 공단이 정하는 품질 및 안전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해 등록한 장애인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의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형태이죠. 동일 보장구는 유형별 내구 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요. 구입 금액이 유형별 기준액 이내인 경우 구입 금액이 유형별 기준액 이내인 경우에는 실구입가의 80%를 지급하고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 출산, 진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신, 출산 진료비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을 제공하는 유형입니다. 급여 유형인데요. 이러한 급여 유형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그 지급액은 2019년 3월 기준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6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수급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근거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급여를 받으려면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고요.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보험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하나 건강보험에서 중요한 내용인데요. 본인부담액 보상금이 있습니다.
고액이나 중증 질환자의 과다한 진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가계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보험 본연의 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리 운영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앞서 추진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추진체계가 보건복지부, 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등이라고 했는데요. 이 가운데서 그 관리 운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중앙집중 관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건강관리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나 보험료 부과, 징수, 가입자의 건강증진 업무 추진, 의료 서비스 가격을 그 요양기관과 계약으로 정하는 등 보험재정 관리 및 포괄적 국민건강보장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사평가기구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제공한 의료 서비스와 서비스 비용의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평가하여 공단이 지급할 비용을 확정하는 기구라고 보시면은 그 관리 운영을 누가 하는지 그리고 중앙 집중 관리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잠시 쉬셨다가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